안녕하세요. 미국 유학고스 TV 시청자 여러분들, 유학고스입니다. 자, 최근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을 했던 거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지난 시간에 두 번째 시리즈인 그 미국 대학원 석사 공부를 시작했던 거에 두 번째 이야기 2탄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 영상을 보고 오셨기를 바라고요. 이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석사 첫 학기를 시작을 했고, 그때 미국의 그런 시스템을 잘 몰랐던 관계로 그냥 한인 학생의 형님의 그냥 추천 받은 것만 딱 그냥 그대로 믿고 고대를 했다가 결국에 흑인 동네 한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흑인 동네에서 미국에서의 첫 삶을 시작했었다는 거, 그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흑인이라는 이 컨셉에 대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인종은 평등하다는 겁니다. 어떤 차별받는 인종, 즉 피부색으로 어떤 인간의 어떤 인종이라는 이유만으로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인종차별은 나쁜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인종차별적이 되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하면서 미국에 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제가 처했던 상황들에 대한 정보를 좀 드리고 인사이트를 드리려면 부득이하게 흑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왜냐면 제가 흑인이 아닌 사람이 흑인에 대해서 얘기할 자격은 없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해야 되는 이유는 흑인 동네에서도 살아봤고 백인 동네에서 살아봤고 뭐 그런 다양한 곳에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곳에 살 때 아시아인으로서의 어떤 느낌, 정보, 그것도 하나의 정보거든요. 왜냐면 미국에서는 여러분이 와서 사시면요, 다양한 인종을 만나세요. 흑인도 만나고 백인도 만나고 같은 동양인도 만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오로지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많은 문화적인 갈등에 잘 대비하시라고 정보를 드리는 거예요. 절대 저는 인종차별주의자가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흑인 동네에서 제 미국에서의 첫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그때를 돌아보면 제가 그때 흑인 동네에서 살았던데 마음이 늘 불편했어요. 근데 제가 뭐 인종차별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고요. 왜 불편했냐면 그때 제가 마음이 불편했던 이유를 정확하게 꼬집어서 얘기하자면 이거였어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 사람들하고만 둘러싸여 살았고 내가 늘 봤던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이었어요. 한국 사람들. 근데 인생에서 처음으로 흑인들에게 둘러싸여서 삶을 살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동네에 제가 살았던 아파트에 앞집, 뒷집, 옆집, 뭐 윗집, 아랫집 다 에비바디 흑인이었고요. 제가 살았던 아파트 바로 옆동에 같은 학교 다녔던 한국인 유학생이 딱 한 명. 그 동네에서 제가 알고 지냈던 그 한국인 유학생 딱 한 명. 그리고 물론 그 지역에 한국인 유학생들이 좀 있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뭐 다들 좀 떨어져서 뭐 버스로 한 5분, 10분 떨어져 사는 거지, 옆집, 뒷집에는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국인 유학생이라고는 아파트 옆동에 딱 한 명, 같은 석사과정에 다녔던 같은 학교 한국인 유학생 한 명뿐이었고, 나머지 에브리바디 흑인이었던 흑인 동네, 정말 흑인 동네라고 말할 수 있는 흑인들만 살았던 동네에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느꼈던 솔직한 심정은 이거였어요. 낯선 장소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내가 유일한 다른 인종인 상황이었던 거죠. 즉 낯선 장소, 미국이라는 새로운 땅에 제가 살게 되었고,
낯선 사람들, 흑인. 그러니까 제 인생에서 흑인이랑 같이 이렇게 둘러싸여서 어떤 같은 공동체에서 같은 마을에서 살았던 적이 없어요. 물론 흑인을 만난 적은 있죠. 그 흑인과 얘기한 적도 있고, 왜냐면 뭐 다양한, 저도 나이가 먹도록 다양한 경험들이 있고, 뭐 뭐 여행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것저것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말한 적은 있지만, 같은 동네에서 막 이렇게 살면서 막 이렇게 삶을 이렇게 같이 부대꼈던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낯선 곳에서 낯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게 흑인들이었고, 그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은 다 흑인인데 나만 유일하게 한국인이란 다른 인종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불편함이었는데, 이거는 제가 인종차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전 세계 누구나 똑같은 감정을 느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흑인인 친구가 있는데 한국에 갖다 놓고 자기만 흑인이고 에비바리 한국인이면 그분도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똑같아요. 백인도 뭐 자기 혼자 백인이고 혼자 흑인 동네 갖다 놓은 거나 아니면 혼자 어디 서울 한복판에 갖다 놨을 때 비슷한 마음을 느낄 겁니다. 그게 어떤 기본적으로 사람이 느끼는 감정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감정을 느꼈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자면, 그런데 흑인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이 미국에서 물가가 싼 지역들이 많습니다. 즉 렌트비가 싼 곳이 많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흑인 동네라는 곳에 다른 흑인 아니신 분들이 잘 안 오려고 해요. 약간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이질감이 좀 있고, 또 미국 자체가 백인은 백인끼리 모여 살고 흑인은 흑인끼리 모여 살고 아시아인은 아시아인끼리 모여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성질들이 있어요. 왜냐면 아무래도 자기가 편한 문화권에 계속 사람은 속해 있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저만 해도 미국에서 늘 어디 가면 한인타운 어딘지 먼저 봐요. 그래서 왜냐면 뭐 순두부찌개나 김치찌개, 떡볶이, 짜장면 이런 거 먹으려면은 반드시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어느 주로 이사 가든 저는 항상 확인하는 게 한인 상권이 어디고 한인마트가 어디고 한인 식당이 어딘지 이걸 보거든요. 저도 그런데 뭐 다 그런 거죠. 흑인도 흑인들끼리 그런 게 있고 백인도 백인들끼리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좀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처음 오셔가지고 렌트비 아끼겠다고 이렇게 그냥 인터넷에서 이렇게 아파트 렌트하고 가격으로 딱 소팅을 해요. 그래서 싼 데를 딱 골라서 가면은 이제 흑인 동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걸 처음에 몰랐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살아본 적이 살아보기 위해서 건너간 게 그때 처음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몰랐고, 그때 또 제가 뭐 금수저도 아니고 서민의 아들로서 미국 유학을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저에게 중요한 거는 렌트비 싼 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월세가 뭐 생활비에 상당한 비용을 차지해요. 뭐 미국 전국 어디 가든 어찌됐든 렌트로 뭐 월 100만 원 이상은 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한국 돈으로 월 100만 원 이상을 월세로 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세를 아끼는 게 사실 생활비를 아끼는데 굉장히 크기 때문에, 즉 월세를 싼데 고르다 보면 이제 흑인 동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건 팩트고, 제가 뭐 인종차별적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흑인 동네가 물가가 싼 데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걸 모르고 처음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물가 싼데 렌트비 싼 데로만 딱 이렇게 무조건 픽하다 보니까 그래서 흑인 동네에 살게 됐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정말 극단적으로 월세가 싼 데를 추구를 했었어요. 그래서 흑인 동네 안에서도 좀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좀 흑인들 사이에서 좀 잘 사는 흑인도 있고 중산층 흑인 있고 좀 흑인 안에서도 못 사는 흑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한국이라고 해서 한국 사람이 다 잘 살지 않잖아요. 한국 안에서도 잘 사는 한국 사람 있고 중산층 있고 못 사는 한국 사람 있잖아요. 백인도 마찬가지예요. 백인 안에서도 백인이 다 잘 살는 거 아니에요. 잘 사는 백인 있고 중간 정도 사는 백인 있고 못 사는 백인 있잖아요. 마찬가지 흑인 안에서도 잘 사는 흑인 있고 중간 있고 이렇게 흑인 안에서도 못 사는 흑인이 있거든요. 근데 한국도 돌아보면 한국도 잘 사는 동네가 있고 잘 사는 동네는 뭐 집값이나 월세가 비싸잖아요. 그리고 한국 안에서도 못 사는 동네는 이렇게 좀 집값도 싸고 물가도 싸고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때 돈이 너무 없어서 집을 선택할 때 무조건 싼데 하다가 그 딱 그냥 아파트를 고를 때 그래서 월세가 얼마지? 그래서 월세가 얼마지? 이것만 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기준으로만 필터를 한 결과 흑인 동네 안에서도 가장 못 사는 데에 제가 집을 정하게 된 거였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흑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흑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돈이 없는 저의 문제였고, 그래서 집값이 싼 곳을 골라 가다 보니까 굉장히 소위 말하는 빈민가라고 할 수 있는 빈민가에 제가 아파트를 구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빈민가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사실 미국을 너무 몰랐었던 거죠. 근데 어쨌든 빈민가에서 제가 이제 유학생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첫 아파트에서 와이프랑 같이 신혼생활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와이프한테 너무 미안하죠. 왜냐면 그런 데서 그런 이렇게 빈민가라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했으니까, 뭐 지금 생각하면 지금은 제가 미국에 성공하고 지금은 여기 실리콘밸리에 소위 말하는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살고 있고, 제 연봉은 24만 5천 불로 추정되고, 지금은 세계적인 미국의 대기업에 다니고, 미국에서 10위권에서 박사학위도 소지하고, 미국에 소위 말하는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잘 나갈 것 같고, 지금은 뭐 제가 와이프가 원하면 와이프가 원하는 명품 핸드백, 와이프가 원하는 액세서리, 귀금속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죠. 근데 그때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는 정말 가진 게 없었고, 가진 거라고는 그냥 공부 좀 할 수 있는 정말 두뇌 외에는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정말. 그래서 그런 데서 와이프랑 첫 신혼생활 시작했었고,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 간다고 연구실 갔다가 오면은 그 동네에서 그 아파트에서 혼자 있었을 와이프를 생각하니까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와이프가 사실 그때 좀 우울증에 걸렸었는데, 우울증이 있었던 것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저랑 살아줬다는 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를 정말 사랑했었다는 거, 그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죠. 제정신으로 그런 곳에서 남편 하나 보고 살아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워요. 그게 정말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돌아보면 정말 고마운 일이고, 아내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었는지 그거를 느낄 수 있죠, 돌아보면. 근데 어쨌든 그런 곳에서 이제 첫 시작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그 지역을 떠나야겠다라고 마음먹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어떤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총소리였어요. 한밤중에 와이프랑 자고 있었는데, 침대에서 자고 있었는데, 그 확연한 총소리 있잖아요. 이렇게 탕, 탕, 탕 하는, 정말 총소리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소리가 몇 발의 총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그때가 새벽 한 2시쯤이었는데, 자다가 와이프랑 저랑 둘 다 그 큰 총소리를 듣고 번쩍 일어났어요. 번쩍 일어나가지고 총소리가 나는 것 같아 라고 이제 둘 다 잠에 깨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때
굉장히 그 공포감에 휩싸였었어요. 왜냐면 그 총소리가 들렸기 때문에. 그게 왜 총소리가 났는지 뭐 모르겠지만 뭐 총소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놀랐었고, 그래서 놀란 아내의 마음을 되게 잘 추스려줬고, 그렇지만 새벽에 그렇게 깜짝 놀라 잠에서 깼기 때문에 제가 그때 너무 놀랐었고, 와이프 놀랐었고, 그리고 그랬었기 때문에 잠을 푹 못 잤죠. 다시 침대에 눕긴 했는데 와이프는 거의 밤에 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이제 그렇게 놀라있는 아내를 뒤로 한 채 저는 또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왔고, 뭐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매일 총소리가 들렸던 건 아닌데 간간히 총소리가 들렸었어요. 그런 식으로 뭐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는 총소리를 들었어요. 밤에 자다가 한 새벽 2시쯤, 새벽 3시쯤에 많이 들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되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처음 총소리 들었을 때 굉장히 무서웠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좀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총소리의 방향과 어느 정도의 거리인지 감이 오잖아요. 계속 듣다 보면. 그래서 특히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에,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그 총소리를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거든요. 아, 저게 그 뭐 9mm 파라블럼 권총탄인지 5.56mm 나토탄인지 그거를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게 9mm 파라블럼 탄이면은 그게 이제 권총에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안심이죠. 근데 이제 5.56mm 나토탄이 그 총소리는 더 다르거든요. 그거는 진짜 강력한 그 파괴력이 있고, 그리고 유효 사거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뭐 400m 안에만 있어도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9mm 파라블럼탄은 권총탄이기 때문에 뭐 이런 거는 뭐 권총의 유효 사거리는 짧아요. 뭐 한 25m 밖에만 있어도 권총으로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뭐 웬만한 권총들의 유효 사거리가 뭐 50m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권총을 쏴보신 분은 알겠지만 25m만 넘어가도 맞추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25m 밖에서 있다면은 거의 맞춘다는 건 힘들고요. 그리고 25m 안에 있어도 그 타겟이 뭐 지그재그로 뛴다면은 정말 맞추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갔다 왔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총소리가 한 25m 이상의 거리에서 들린다, 뭐 50m 이상 거리 들린다 그러면 다시 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정말 가까이서 들리는 뭐 건물 안에서 들린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정말 조심해야겠죠. 근데 어쨌든 그런 삶을 살았어요. 나중에는 뭐 저거는 한 100m 밖에서 들리는 총소리다 그러면 그냥 잤어요. 왜냐면 100m 밖에서 들리는 총소리라면 뭐 거리에서 총격전이 벌어지든 아니면 뭐 그들끼리 어떤 문제인 거지, 그게 저를 타겟해서 너를 이렇게 뭐 맞춰야겠다는 마음으로 쏘는 게 아닌 게 명백하기 때문에 그게 큰 위협으로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 총소리에 굉장히 익숙해져 버렸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계속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일단 신혼 생활인데 뭔가 깨가 쏟아져야 신혼 생활인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집을 일단 나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첫 번째 계기가 됐죠. 근데 미국에서 아파트 계약할 때는 보통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아파트에 월세가 있고 그 월세를 12번 낸 1년 계약을 하는데 첫 렌트를 낼 때는 월세의 2배를 내요. 월세만큼의 보통 보증금, 시큐리티 보증금을 내는데 그 보증금을 내는 이유는 내가 그 아파트 월세를 살면서 집을 망가뜨리지 않겠다는 어떤 서약 같은 거죠. 집을 만약 망가뜨린다 그러면 그 보증금에서 집 수리비를 까고 남은 걸 돌려받는 거예요. 집 나갈 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증금을 내는 건데 1년을 못 채우면 보통 보증금을 못 받아요. 무조건 못,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보증금을 못 받아요. 한 달치 월세를 날리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 저는 이제 거기서 도저히 못 살겠어가지고 정말 없이 가난한 유학생이었지만 결국에 시큐리티 디파짓 한 달치 월세를 그냥 포기하고 그냥 집을 계약을 파기하고 나가버리게 돼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 총소리 때문이었고,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어요.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그러니까 첫 번째 총소리 때문에 나간 건 아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간 건 아니었어요. 왜냐면 그 월세를 한 달치를 날려먹는다는 게 그때 가난한 유학생인 저에게 너무 큰 선택이었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참았던 거죠. 근데 이 두 번째 사건이 뭐였냐면, 개미떼가 집을 습격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개미떼가 어느 날 자고 있었는데 그 창밖으로 이렇게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툭툭툭툭툭툭툭툭 이렇게 비 오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 오는 소리가 날 리가 없는데 분명 일기예보에서는 이번 주가 맑다고 했는데 창밖으로 막 이렇게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밤에 한 12시쯤 됐는데 자려고 이렇게 누웠는데 거실 창밖으로 비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툭툭툭툭 이렇게 해가지고 비 오나봐, 뭐 소나기 오나봐 막 그랬어요. 소나기가 창문을 때리는 그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 있잖아요. 그게 나가지고 이게 뭐 비가 오나 싶었는데 빗소리가 아닌 것 같고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국에는 밖에 나가서 거실 불을 켜고 그 블라인드를 제끼고 비가 오는지 확인하려 했죠. 근데 블라인드를 제끼자마자 와이프가 그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는 거야. 아 하고 비명을 지르는 거야. 뭐야 하고 딱 갔는데 그게 우리 집 거실 창문 있잖아요. 창문 틈 사이 있잖아요. 틈 사이 거기에 여왕개미가 뭔가 이렇게 거기에 개미집을 튼 거죠. 그 고등학교 때 뭐 과학책 같은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 여왕개미의 뭐 결혼 비행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래서 여왕개미가 이제 날개를 가지고 이제 교미를 하게 날면은 수개미들이 이렇게 막 몇백 마리가 뭐 몇천 마리가 슉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교미를 하고 이제 여왕개미가 그 교미를 끝낸 후에 이제 자기 집을 만들 곳을 찾아서 있다가 딱 착지를 한 다음에 날개를 딱 띄면은 이제 수개미들이 다 두두두 떨어지는 거 있죠.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창문이 딱 무슨 공포 영화에 나오는 한 장면처럼 막 그런 개미가 막 이렇게 창밖에 막 수백 마리가 막 붙어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와이프가 그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하면서 근데 그때 마침 저희가 그 집을 구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뭐 집에 뭐 그런 살충제 있잖아요. 뭐 그런 이렇게 뿌리는 거 살충제 스프레이도 없는 상태였어요. 근데 밤에 그렇게 집에 이렇게 집 밖에 그 개미가 막 몇천 마리가 창에 붙어 있으니까 와이프가 그거에 너무 충격을 먹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게 오래돼가지고 창문이 이게 틈 사이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무 창문 틈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거기로 개미들이 막 스멀스멀 막 그 날개미들이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엔 제가 공책으로 막 때려 죽였어요. 근데 이게 막 몇백 마리를 때려 죽이는데도 계속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와이프가 정말 말 그대로 정말 이렇게 혼비백산해가지고 와이프가 거의 기절 직전인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잠깐 기다려. 내가 요 앞 주유소 편의점에 달려가가지고 살충제 사올게. 근데 미국의 주유소들은 보통 24시간 하는 편의점처럼 운영하는 게 많기 때문에 밤에도 뭐 살충제라든가 아니면 뭐 물이라든가 음료수 같은 거 사 먹을 수가 있어요. 그 주유소 옆에 편의점이 항상 딸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에 웬만한 슈퍼마켓은 다 문이 닫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런 거 살 수 있는 곳은 주유소다. 상식적으로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운 주유소를 검색한 다음에 이제 밤 12시에 이제 주유소로 달려가기로 하고 살충제를 사오기로 했죠. 그래서 문을 잠그고 자기야 잘 있어, 버티고 있어요, 금방 살충제 사올게 하고 이제 나간 거죠. 근데 사실 그때 저희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그 주유소까지 제 100m 달리기 하는 속도로 막 달리면 5분이면 달려가요. 막 달려가면 5분이면 달려가는 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5분 거리를 밤에 막 달려가요. 막 달려가는데 그 동네에서 사실 밤 12시에 돌아다녀 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보통 제가 그 동네가 좀 치안이 안 좋은 지역이었기 때문에 학교 수업만 딱 끝나면 뭐 한 오후 한 4시 반, 뭐 5시 전에는 항상 집에 와서 아내와 항상 저녁을 먹고 집에서 뭐 숙제하던가 그러다가 이제 잠을 잤기 때문에 밤 12시에 그 동네를 돌아다녀 본 적이 없는데, 밤 12시에 나갔던 그 동네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어요. 밤에 이제 그 지역에서 낮과 밤에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뭐 직장을 다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 주로 낮에 활동하고, 밤에는 그 소위 말하는 그 어느 동네나, 뭐 이거는 흑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할 말 절대 아니고, 어느 동네나 뭐 백인 동네든 한국인들 모여 사는 동네든 뭐 흑인 동네든 어느 동네나 어느 집단이나 어느 인종이나 소위 말하는 양아치라는 애들이 항상 있어요. 양아치. 그래서 양아치들이 그 밤 12시에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되게 무서웠어요. 돌아다니는데 동네 양아치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줄 서 가려고 막 달려가고 있는데 괜히 말을 거는 거예요. 어이 친구 어디가? 막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말을 거는 거예요. 우리랑 뭐 놀래? 같이 술 한잔 할래? 막 그러면서 이렇게 막 양아치들이 계속 말을 거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거 자체가 되게 무서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양아치들 뚫고 막 달려갔어요. 달려가가지고 양아치들이 만약에 이렇게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앞에 보인다 그러면은 거기서 길을 건너가지고 반대쪽으로 막 달려가다가 또 저쪽에서 양아치도 있다, 또 길을 건너가지고 이쪽으로 막 달려가고 막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막 달려다니면서 결국엔 주유소에 도착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게 제가 그 동네 주유소에 처음 가봤어요. 근데 주유소가 어떻게 됐냐면 방탄유리 있잖아요. 방탄유리인데 뭐 유리 두께가 막 이렇게 두꺼운 방탄유리인데, 그냥 방탄유리가 아니라 투명한 방탄유리가 아니라 이런 선글라스 이런 알 같은 이런 잘 안 보이는 이 까만 유리로 그 주유소 전체가 방탄유리로 돼 있고, 그 방탄유리 위에 그 감옥 쇠창살처럼 이렇게 쇠창살까지 딱 돼 있는 거야. 그리고 요만한 창문, 요만한 이렇게 뚫린 창문에 요만한 뚫린 구멍 하나가 있는 거야. 그걸로 내가 이렇게 거기로 저기요 이렇게 사람 불러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밤이 이렇게 주유소 아니면 편의점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요만한 창문 하나 열려 있는 거야. 요만한. 거기다 내가 저기요 하니까 그 주인이 왜요? 왜 뭐 필요한데 그러는 거야. 내가 그 살충제 스프레이 한 캔만 달라고 했더니 그 뭐 몇 달러야 딱 그러더라고. 뭐 5달러가 6달러가 그런 거야. 그 요만한 창문으로 현금 이제 5달러를 딱 줬어요. 주니까 그 요만한 창문 밑에 요만한 또 그 쇠로 된 서랍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던져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서랍을 열고 거기서 이제 스프레이를 이렇게 빼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동네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밤에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식 편의점이 아니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유리가 다 방탄유리고, 방탄유리도 다 이런 안 보이는 재질로 돼 있고, 안 보이고, 물론 낮 시간에는 그거를 열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밤에 12시니까 그게 안 열리고 요만한 창문 하나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뭐 달라고 하고 거기를 이렇게 돈을 넣어주면 그 밑에 이런 서랍을 이렇게 당겨가지고
그쪽에서 넣어주면 이제 내 쪽으로 서랍을 이 강철 서랍을 당기면 여기서 내가 물건을 가져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치안이 안 좋으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시겁했어. 여기가 얼마나 치안이 안 좋으면은 방탄유리가 돼 있냐. 그래, 일단 그거에 너무 놀랬고. 또 그거를 이렇게 딱 챙겨가지고 다시 이제 집으로 전속력으로 또 왔어. 근데 오는데 양아치들이 또 있는 거야. 양아치들이. 그래서 양아치들이 막 보통 이렇게 이제 좀 어떤 식으로 이제 이렇게 놀고 있었냐면 막 뭔가 이제 뭐 술에 취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취해가지고 막 길거리에서 노래 부르고 있고 막 그러면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말을 걸어. 그래서 이봐 친구 같이 놀래? 같이 한잔해? 막 뭐 그래. 그러면 이렇게 내가 막 달려가다가 걔네들 보이면 이봐 친구 부르면 이렇게 또 달려가는 거야. 요방 이렇게 길 건너가지고 또 달려가다가 저기서 또 양아치들이 부르면은 또 길 건너가 반대편을 건너가지고 또 막 달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 왕복 한 10분 거리인데 그게 너무 길게 느껴져. 너무 빨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 한 손에 그 살충제 스프레이 잡고 이렇게 밤에 이러고 막 졸라 뛰어다녀. 지금은 내가 웃을 수 있지만 그때는 정말 울면서 뛰어다녔어. 집까지. 가지고 어제 그래 와가지고 이제 집에 와가지고 그 창문 틈 사이에 들어오는 그 날개미들을 이 살충 스프레이를 다 뿌려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잠이 들었어. 근데 뭐 와이프는 뭐 울면서 잠이 들었고 뭐 나는 피곤에 쩔어서 잠에 들었지. 뭐 그렇게 해서 그런 일을 또 겪었어. 그 다음에 그때까지도 나는 버텼어. 왜냐면 그 한 달 월세라는 게 워낙 컸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버텼지. 한 달 월세가 얼만데 하면서 1년은 꼭 채우자. 그 이사 갈 때 가더라도. 근데 그때 이제 세 번째 사건이 터졌지. 세 번째 사건. 일단 그때 세 번째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드리자면 그때 사실 와이프랑 저랑 이제 신혼이었기 때문에 참 깨가 쏟아질 때였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학교 갔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와이프가 그냥 집에 항상 있으면 되는데 그냥 와이프가 그냥 나를 반겨준답시고 또 그 아파트 단지 입구까지 마중을 나왔어. 물론 내가 혼자 돌아다니지 못하겠어. 왜냐면 거기가 워낙 치안이 안 좋은 동네였기 때문에 혼자 밖에 나가지 못하겠어 와이프한테. 근데 이제 그때 내가 온다고 하면은 오기 전에 이제 휴대폰으로 전화해서 나 이제 아파트 단지 앞이야 하면 이제 곧 나를 만나니까 뭐 그때는 뭐 나랑 같이 있으니까 와이프도 아파트 단지 앞까지 나를 마중을 나온 거지. 그래서 같이 이제 그때는 깨가 쏟아질 때니까 그래서 나를 마중 나오면 이제 거기서 이제 같이 와서 어머 자기야 이제 왔어 하고 이제 손잡고 들어가는 거지. 정말 신혼 때니까. 그래서 이제 둘이 이제 나를 반겨주고 둘이 손잡고 이제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고 있었어. 근데 아파트 주차장이었는데 그때 아파트 앞 주차장이었는데 거기서 뭔가 저 멀리서 그 타이어 끼리릭 하는 소리 있잖아. 그게 들리는 거야. 딱 봤는데 영화처럼 정말 그 주차장에서 전속력으로 어떤 차가 저기서 이렇게 우리를 향해 붕 하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래서 막 타이어 끼리릭 하는 소리 들리고 막 그래서 그때 내가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그 와이프한테 위험해 하고 그 길에서 그 정말 몸을 날렸어. 와이프랑 함께 그 좁은 도로에서 좀 안전한 쪽으로 와이프랑 몸을 날렸어. 위험해 하고 날렸어. 둘이 같이.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피한 다음에 딱 보니까 어떤 차가 전속력으로 그 주차장에서 이렇게 윙 하고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그 뒤로 경찰차 있잖아. 경찰차가 사이렌을 막 켜고 그 정말 범인을 잡을 때 그 추격전 있잖아. 삐뽀 하면서 이렇게 쫓아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경찰의 추격을 피해서 그 차가 도망치고 있던 거였어. 그러니까 뭐 딱 봐도 범죄자지. 근데 어쨌든 그 차가 어떻게 멈췄냐면 그 주차장에서 너무 좁은 공간에서 그 차도 이렇게 빠른 속도로 가다 보니까 컨트롤을 잃어가지고 그 주차장에 있던 이쪽에 있는 차를 부딪히고 차랑 부딪히고 튕겨져서 이쪽에 있는 차랑 또 부딪히고 이렇게 몇 번
부딪히다가 결국 주변에 있는 차를 다 박살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거기에 딱 그 차가 뭐 바퀴가 한쪽에 뽑혔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렇게 벽을 들이받고 이렇게 정말 영화처럼 이렇게 쿵 하고 이렇게 결국엔 쓰게 된 거지. 그리고 차에서 막 연기 나고. 저 영화의 한 장면이지.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차가 멈추니까 뒤에 경찰들이 내려가지고 이제 그 사람을 연행하려고 가는 거야. 근데 그걸 보고 우리가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 정말 영화의 한 장면처럼 범죄자 추격전 있잖아. 그런 게 벌어진 거야. 그래서 그때 그걸 딱 보고 진짜 집으로 막 불이 나게 둘이 도망갔어. 도망가가지고 이제 그때 와이프랑 그날 밤에 이제 가족 회의를 했어. 가족 회의를 하고 우리가 정말 여기를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까 했는데 둘 다 대답은 노였어. 여기서 못 살아.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그 아파트의 시큐리티 디파짓 한 달치 월세를 그냥 날리기로 작정을 하고 그냥 그 아파트 1년 계약을 파기해버리고 결국에는 그때 느꼈던 거는 여기서 살지 말자. 여기 살지 말고 좀 더 우리가 월세를 좀 들어서 생활비를 좀 쓰는 한이 있어도 그 생활비 월세로 드는 돈을 인생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우리의 안전과 쾌적한 삶을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자 하고 월세가 좀 더 비싼 곳으로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해. 그래서 우리가 그때 아파트를 새로운 곳으로 가기로 결정하고 그 아파트 계약을 파기를 하고 한 달치 시큐리티 디파짓을 못 받아도 포기한 거지. 근데 그게 진짜 되게 큰 돈이었어. 그게 그때 학생한테 한 달치 월세는 거의 뭐 미국의 한 달치 월세는 뭐 거의 100만 원에 육박하는 큰 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00만 원을 그냥 버린 거지. 버린 거고 그냥 포기한 거야. 근데 가난한 유학생에게 그 결정을 내리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 가난하게 유학해본 사람은 무슨 말인지 알 거야. 정말 쓰라렸지만 그 돈을 그냥 포기하기로 해. 그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우리는 이사를 가기로 결정을 하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영상에 말한 모든 내용은 제 주관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런 생각들과 그런 썰들이었습니다. 영상만 보고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라고요. 특히나 어떤 특정 어떤 지역과 인종에 대한 차별 없이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냥 제가 경험했던 거 그냥 팩트에 가까운 내용은 그냥 기억을 더듬어서 나열했을 뿐입니다. 어떤 오해도 없으시기 바라고요. 오로지 제가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유학하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릴까 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